자, 이번 시간에는 그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13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등기가 가능한 거 이제 써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일용, 아까 이제 그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 얘기 있고, 그건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암기했냐면, 부일용 조소지, 여러분 암기 방법에서 암기했지만, 그 부일용 조소지, 이렇게, 부일용. 이런 식으로 부일용, 이렇게, 부일용 조소지,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 보상 없다. 이제 이렇게 암기해 보자. 보상 없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건 무슨 물건? 용익물건. 그 다음에 공유지분 나오죠? 이 공유지분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저당권하고 무슨 등기? 저당권하고 소유권의 등기. 이 반대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 용익물건은 뭐에 대해서 안 되고, 요 공유지분에서 당연히 안 되고, 이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 나오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절대 자기 지분만, 작년에도 나왔지만,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절대 뭐 한다고 이거? 보존 등기라든가. 자, 성질상 상속 등기는 뭐예요? 안 된다. 이거 꼭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13번 문제가 이제, 자, 13번 문제가 있지만, 그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 나오는데, 절대 보존 등기는 총권이 없어요. 총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일부 공유지분에 뭐예요? 전세권 등기 안 되고. 농지 뭐예요? 농지 뭐예요? 농지 전세권이 안 된다 그러지. 지상권은 가능해요. 자, 4번처럼 뭐예요? 이 3번과 4번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유치권 있죠? 그거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점유권하고 유치권 등기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점유권, 유치권.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나오는데, 자, 14번 문제. 여러분 14번 문제 거기 내용을 한번 옳은 거 보게 되는데, 그 얘기에 지금 뭐냐면 이게 등불킨 공판상 경기 얘기입니다. 등불킨. 자, 이런 식으로 등불킨. 등불을 밝혀라. 무슨 경기를 계속하게? 공판상 경기 얘기입니다. 공판상 경기에 관한 얘기다. 공판상 경기에 관한 얘기다. 등불킨 공판상 경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이거? 공짜가 공영징수입니다. 공영징수. 자, 공영징수. 그 다음에 판결이에요, 판결. 상소,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기타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뭐예요? 무슨 판결을 의미하고?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거 말 그대로 이건 수용이에요, 수용. 대표적인 게 수용입니다. 수용이라든가, 형성 판결이라든가, 상속, 경매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경매도 뭐예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했어요. 우리는 기타 법률 규정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기타 법률 중에서 이제 기억할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뭐 회사 건물, 이거, 회사 건물 대표해서 이것까지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보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회사 건물 대표소에서. 자, 여러분 외울 거 없다 그랬어요. 대표소에서. 누가? 분묘지간이 무용을 저당자표. 무용을 저당자표, 뭐 한다? 재원한다. 저당자표 재원한다. 재원한다. 그러면, 일단 뭐 이해 좀 해줄 사항이 뭐냐면, 이게 신축 건물이에요. 이게 신축 건물. 회사병이 있고 신축 건물이 있는데, 이 신축 건물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정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예요? 법정대리권.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있어요. 무슨 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 법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법에 정해놨다는 게 법정. 자,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법정지상권, 이 법정. 이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등기하지 않는다. 이제 보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두 가지는 이제 등기 안 하는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어요. 몇 조에? 245조에 이렇게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뭐 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건 등기하라고 규정돼 있어요. 등기 꼭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볼 사항이 또 뭐냐면, 자, 유언에 의한 징여를 비교해 봐야 돼. 유증을 비교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등기를 안 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이거 구별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이거? 포괄 유증이 하는 게 있어요. 포괄 유증. 자, 이렇게 포괄 유증이라 하는 게 있다. 이건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이에요. 근데 뭐는 특정 유증이 하는 게 있어요. 특정 유증.
이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건 등기가 필요해요. 특정 유증은 꼭 뭐 해야 된다? 등기 뭐 해야 된다. 이죠? 이건 이해를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 사항이 이 무용이에요, 무용이. 방금 무용.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인행위 무효화. 이렇게 원인행위.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등기가 이렇게 등기부상에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갑에서 자, 2번 뭐라고? 잊었는 게 을.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원인행위가 뭐가 됐어요? 무효. 그 다음에 취소. 자, 그 다음에 해제. 이렇게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럼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면 자, 요 갑에서 을로 넘어가. 요 잊었는 게 있죠? 요 잊었는 게. 요 잊었는 게는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판례가 이제 유인성이니까 연관이 된다니까.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권리가 뭐가 된다는 게 소멸돼요. 물권면에 생긴다는 게 물권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몇 조는 187조는 자, 이게 바로 민법 이 등불킨 공판상 경위가 민법 몇 조에 이게 민법 자, 이 187조 무슨 요건에 이게 이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뭐예요? 권리를 뭐 하는데 이거 취득을 하는데 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분 요건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볼 때 이렇게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물권면도 권리가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소멸이 된다.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된다니. 그러면 이 갑이 이제 갑이 소유권자가 되는데 이 등기 왜 말소하냐면 처분해야지 말소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와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말소된 게 안 해도 자동적으로 복귀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용의물권도 마찬가지. 용의물권도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1번에서 지상권이나 뭐예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전세권의 용의물권이 끝나면 이 말소된 게 안 해도 뭐예요? 전세권은 소멸된 걸로 봐요. 근데 등기부에 있으니까 말소해야지만이 남한테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소해야지만이 다른, 동일 범위의 다른 전세권은 이 전세권이 있으면 못해요. 이 등기를 말소하고 해야지. 응?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불킨 기타 법률까지 등기, 요 정도는 여러분 이제 한번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그 14번 문제가 옳은 거 그러면 1번에 그 얘기해 지금.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됐죠? 원인행위와 무효, 취소 이렇게 해제가 된 경우에 이전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뭐 한다는 게 복귀한다. 이게 1번이 맞아요. 자, 그러면 2번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제한하는 약정은 등기 없이도 약정에 공유물을 제한한다는 약정에 등기를 해야죠. 등기가 안 하면 안 되죠.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약정은 뭐 판매 특약이든 자, 재매매 약정이든 공유물 분할 특약이든 하여튼 약정 등기는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3번 상속이나 포괄 유증의 경우는 포괄적 유증 나오죠? 등기 안 해도 이제 권리 취득된다. 그리고 그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 판결이 자, 판결의 확정으로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랬고. 그다음에 5번의 수용 얘기죠. 공판상 공공 자, 공용징수 수용 그 공판상 경기 수용 등기 안 해도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일단 뭐 좀 유사 문제라든가 유사 문제는 빼겠습니다. 유사 문제 여러분 이제 풀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절대 뭐예요? 이것도 한 30년에 한 번 나온다든가 20년에 한 번 나온 거는 그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괜히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자, 적어도 한 10년 이내로 나온 걸 풀어야지. 20년, 30년 만에 나온 거. 이건 절대 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등기에 관한 다음 뭐예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럼 취득시효와 사실의 등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며 써 있는데 취득시효는 뭐예요? 245조에 등기하라고 정해놨죠? 취득시효는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취득시효는 뭐예요? 자, 실제법상 등기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법상 등기사항은 절조시효의 포함이 아닌 게 절차법이 더 큰 개념이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자, 실제법은 민법인데 민법은 어디에만 갑구, 을구, 권리만 뭐 물권 변동, 물권에 대한 변동만 물권에 대한 등기하는 것이고 절차법은 등기법이니까 절차법은 어디까지 이 표제부까지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그래서 틀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천법에 정을 받은 하천 공유수면의 땅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천은 등기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유치권, 점유권, 권리지권 이 권리지권은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분미기지권, 지역, 특수지역권, 우리가 뭐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뭐 때문에 가장 4번, 5번이 기본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실제법적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법적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아예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건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일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 그거 못해요.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권리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할 수 없으나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거 가장 기본사항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7번 문제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거 가장 뭐예요? 아주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아는 문제예요. 꼭 자식 거기다 별표해 두시고. 자, 뭐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17번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꼭 검토해보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 등기 나오는데, 자,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예요? 저당권에 우리가 물건이 5개 있다 그랬죠? 5개 뭐가?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 있고. 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 다니니까? 소유권에 붙어 다니니까 빼버리고, 저당권이 글자가 3글자니까 대상이 소유권이 대상이면 뭐예요? 주등기를 하고, 이 지상권과 전세권이 대상이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근저당 등기 가능하고, 거기에 2번에 합의지문 나오죠? 하여튼 무조건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가 나오면, 등기법 문제에 뭐가 나오면 합유 지분이라고 나오게 되면, 민법에서는 맞는 문장이 모르지만 이 등기법은 틀린 사항이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자, 처분금지 가처분 나오죠? 그 공유지분에. 공유지분이 안 되는 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니까. 그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하고 자기 집문에 보상 없다. 그거 안 되고. 그러니까 용익물권하고 자기 집문에 보상 없다라는 말 빼놓고는 공유지분 얘기 나면 그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대 임차권에 대한 그 권리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가 나오고 전세권에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 자, 10페이지를 한번 보겠다는 게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거기 여러분 그 19번 문제는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될 수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있죠? 그게 이제 뭐 개방형 축사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뭘 외우냐면, 그 지붕 있는 원실 축사, 이게 지붕 있는, 지붕이 뭐예요? 지붕이 있는, 자, 무슨 원실 축사, 비싸요, 이렇게 비싸요. 자, 그래서 비각, 뭐, 4일로 유리조약 탱크인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이고, 그 개방형 축사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실, 농업용 뭐예요? 고정식, 자, 고정식 뭐예요? 고정식, 자, 온실 얘기죠? 고정식. 자,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지붕 있는 건축물, 그죠? 지붕 있는 건축물. 컨테이너 지붕 있는, 하여튼, 건축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지붕 얘기 나오면 되는데, 거기 보면, 방조되는 등기 대상이 돼요. 방조대, 부대, 시설인, 배수관 뭐 이거 안 되고, 컨테이너, 오개풀장,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만 답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거기 20번 문제도 등기 능력 있는 거 있죠? 그 1번처럼 뭐가 없으면 이거. 지붕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 자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꼭 1번과 2번 비교할 때 지붕 있죠? 지붕. 그 다음에 그 나머지도 뭐예요? 폐유선. 안반에 앵커로 고정된 뭐예요? 폐유선인데 이거 그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이거. 어디에? 물에 있는 거니까 안 된다. 해안가에 이거 여튼 그것은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게. 그 다음에 캐노피 오개풀장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아까 2번처럼 20번의 2번처럼 그 슬레이트 지붕 들어간 주택. 자 고정식 온실. 가병항 축사, 그죠? 유리저행 탱크, 요 정도 이렇게 외워갖고, 요것만 기억해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번 문제,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이라는 경우다 잘못된 거, 그랬습니다.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이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자, 포괄적 유증이나 회사 합병은 뭐예요? 상속과 동일시 된다. 맞지? 판결은 형성 판결 의미한다. 그랬고, 경매는 뭐예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 경매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공매 같은 경우도 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은 소유권 취득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되죠?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따른 돈 갚으면 저당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뭐예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랐다 그랬죠? 요 22번은
자, 별표 좀 하나 해두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옳은 걸 못 오를 했으니까, 딱 밑을 내려보니까 기억이 3개고, 니은이 2개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니은을 보자, 니은을.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어 표현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옳은 거 못 오니까 이건 가능한 거,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 가능했으니까, 일단 기억을 잘 모르더라도, 니은을 판단해 보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니은이 들어간 4번하고 5번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은 1, 2, 3번인데 1, 2, 3번 보니까 디귿이 들어가느냐? 그게 디귿. 디귿은 뭐예요? 거기 공작물 대장에 등등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있죠? 그 아까 자 뭐예요? 그 H빔이라든가 무엇으로 앵커로 고정된 폐유선은 안 된다. 그러듯이 자 이렇게 관광용으로 호텔 선박 자, 절대 뭐라고 이거. 자, 등기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 이겁니다. 디귿 뺍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답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인데 미음이 들어가냐니, 미음이. 자, 무슨 얘기냐면, 니을, 주의토지토행권은 뭐예요? 등기할 수 없어요. 주의토지토행권 이거. 니을을 보면 돼, 니을. 니을은 들어가는구나. 미음이 문제다, 미음. 그러면 일필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할 수 있으나 써 있죠? 지상권은 가능한데 뭐가 안 돼, 이거. 저당권 안 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일정 기간 전매특약 금지는 뭐예요? 그건 다 전매특약 금지 가능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때문에 요거 할 수 있으나 요거 뭐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틀린 것이다. 그래서 미은을 빼고 답은 몇 번을 하자니까 2번 기억과 니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1번을 모른다, 기억을 모른다 해서 너무 당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기 아는 것만 체크해서 빼보자니까. 그래서 1번 긴 인턴을 통해서 인감임에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경우에 예약에 따른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의 완료 후에는 그 신청을 처리할 수 없다 나오는데 그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 기억과 니은 중에 니은만 물론 이제 기억은 옳은 말인데 잘 몰라도 이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답을 이걸 모른다 해서 답을 못 찾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뭐 기억은 굳이 외울 거 없어요. 이렇게 이해만 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23번은 뭐예요? 23번은 다음 중 뭐예요?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의한 것과 거리가 먼 거, 진정성 확보 거리가 먼 거 그랬죠? 이게 전에 한번 이게 자 이 그 법무사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공동화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그 등기 심사이 심사권이에요, 심사권 형식적. 형식적으로 뭐예요? 서류관 심사하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서류관 심사하니까 실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자 이게 진정성 확보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실적 심사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다 뭐라고 서류 심사하는 형식적이다 보시고. 그래서 공동이라든가 2번처럼 공동과 연관되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의무자의 의사를 정확히 알고 싶다. 똑같아요. 3번도. 의무자의 의사를 알고 싶은 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임명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자 만약에 뭐예요? 분실했을 땐 뭐래도 확인서면 내라고 써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4번은 빼고 25번 보시면 자 거기 등기관의 뭐예요? 등기관의 소정 절차에 거쳐 직권 발사하는 경우다. 자, 거기 다툼 있으면 판례한다 써있죠? 자, 25번은 여러분이, 자, 그 별표 한번 해두시고, 한번 봐두자, 25번.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실수하지 말 것은 뭐예요? 뭐냐면, 거기 일단,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등기가 뭐예요? 실체적 유효권을 갖춘 경우 있죠? 그럼 실체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하니까, 그건 뭐예요? 유효하니까 말살 수 없고. 거기에 2번, 관할권 위반 등기 나오죠? 관할권 위반 등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신축 건물을 졌습니다. 내 거예요. 어디 이게 만약에 뭐예요? 이게 자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에 있는 곳이다. 서울에. 서울 있다. 서울 어디에? 자 서울특별시 뭐예요? 서울 광진구에 있어. 광진구. 광진구에 있다. 광진구에 있다. 그런 광진구에 있죠? 뭐 예컨대 만약에 이게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여기 서울특별시 자 뭐 강남구에 있다. 강남구. 이 강남구에 있으면 어디 가야 되냐면 자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 가야 돼요. 그 관할등기소가 거기. 근데 자 이 등기부를 어디 가서 영등포 등기소 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등기소 가서 등기를 만약에 신청했다니. 그러면 자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이 강남구는 그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 있어야 되는데 중앙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에 있으면 뭐예요? 이 갑의 건물은 맞아요. 실체관계는 부합돼요. 근데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 있으면 이 등기부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절대 무효다는 게. 절대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 뭐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맞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절대 실체관계가 부합 여부를 관계없이 무조건 뭐예요? 관할 위반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짚고 마세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문소가 유죄됐다 그랬죠? 아무리 문소가 유죄됐지만 뭐예요? 소유자가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지만 매수인의 이전 등기가 뭐 유죄된 경우 있죠? 그 적법하게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 계약관계가 있었다. 계약관계가. 만약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문서가 뭐가 됐다 하더라도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를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4번에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 대리 나오죠?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에서 이루어진 등기도 원인 사실의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고 증여를 매매를 했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얘기다. 유효 요건. 그러면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유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가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 뭐예요? 유효하기 위해서 뭐 몇 가지 요건이 유효 요건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 유효 요건과 이렇게 형식적 유효 요건과 또 뭐라고 이거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따진다니 형식적 요건, 실체적 요건. 자, 그러면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은 뭐 이런 얘기 한마디로 이 말의 의미는 얘기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술이나 먹고 심신이 미약해요. 술이나 먹고, 자, 그 가족 생활을 돌보지도 않고, 미약해,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맨날 뭐예요? 남들은 늦어도 9시에 오는데 새벽에 오고, 고스톱이나 치고 술이나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약에 뭐예요? 피한정 뭐예요? 흑연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문제가 있다니까. 이 피한정 흑연이 되려면, 자, 어디에 그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있죠? 제 검사가 뭐예요? 법원에 신청해서 말 그대로 본인이 그 지방법원 법원 가서 판사 앞에 서서 판사님 저 약간 맛이 갔습니다. 저를 뭐예요? 피한정 후견을 내려달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 법적 절차적 있죠? 실체 사실적으로 보는 뭐예요? 요건과 실체 요건을 갖춰야지만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이에요. 그러듯이 등기가 뭐가 되려면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려면 이런 법적인 거하고 사실적인 뭐 이런 실체적인 이런 요건을 갖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등기가 있어야죠. 등기가 있어야지만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알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관할 위반이 아니어야 되고 만약에 관할 위반이면 절대 무효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우리 아까 뵀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거기 부일령 조소지 이거 외워라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라는 거. 이거 이런 것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연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아까 방금 이제 외운 게 뭐냐면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제 그런 얘기 유효하다. 그래서 일단 무권 대리인 등기했다든가 죽은 사람 명의로 사자 명의로 그다음에 인감이 뭐가 됐다라도 위조가 됐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이거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근데 절대 실체관계 아무리 부합돼도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뭐에 해당한다. 그건 절대 무효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한다. 그렇게 보자. 그렇게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자, 뭐가 나오면, 자, 이 등기부가 두 개인 중복등기 얘기가 나오면, 이 중복등기는 항상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뭐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선등기 유효하다. 이렇게 맥을 잡아가라는 얘기예요. 선등기 유효하다. 근데 실체적 유효 요건은 뭐예요? 몇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계약 관계하고 뭐예요? 등기부의 실체 관계와 등기사항은 항상 뭐 해줘야 돼? 일치해야 돼요. 뭐하고?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기재사항, 등기사항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으면 등기는 지상권 등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상권 등기해놓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이건 절대 무효예요. 등기관 직권말소한다. 그래서 항상 실체관계와 등기사항은 꼭 일치해야 된다. 계약관계와 등기부에 쓴 거 일치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판례 완화태도로서 뭐라고 이거? 중간 뭐가 있어 이거?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얘기에서 생략 등기. 그 중간 생략 등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예요? 답은 항상 몇 가지로 구별된다?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뭐예요?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무조건 뭐예요? 예외 없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다. 토지 거래 허가는 무효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 세 사람 가불병 세 사람이 뭐예요? 뭐 하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최후 양수자 병이 최초 양도인 갑한테 직접 이전하게 해달라고 직접 이전내고 뭐가 생긴다 이거. 자, 직접 청권이 발생한다. 직접 청권이 발생한다. 청권이 발생해. 직접 청권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세 사람이 동의하든 말든 간에 뭐예요. 자, 생략등기 자체를 뭐로 보자는 게 유효한 등기를 보자.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속 조항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만약에 양수자가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뭐예요? 갑을병이 있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양수인이. 이걸 우리가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예요? 모두 빠졌다 앞에 머리 숫자.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한다.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라 그 머리 숫자. 그러니까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빠졌다. 이것도 유효성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자, 등기 원인을 어디에? 자, 등기부상에 자,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등기 뭐라고? 등기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뭐 하지 말라?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이게 부동산 이게 특별조치법에 이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증여를 뭐로 쓰지 말라는 게. 증여를 매매로 쓰지 말아달라. 매매. 그죠? 매매를 쓰다 뭐예요? 걸렸다. 그 증여세 내야 되고. 자, 3년에 지금 1억 원의 벌금 치하겠다. 근데 이 등기 자체는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거니까.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자, 유효하다. 그러니까 형이 동사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거 준 건 맞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아버지나 형이 그 행위가 문제에서 그렇지. 처벌하겠다. 등기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무효등기 유형은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무효등기 유효한 등기로 뭐예요? 유효한 등기로 이용하겠다. 유형입니다. 이 무등기 유형은 절대 뭐예요? 권리, 갑골고, 특히 담보가등기 있죠? 담보가등기, 저당권, 이런 담보가등기 저당권 권리에 관해서는 누가 없다면 이해 관계인이 없다면. 이해 관계인이 뭐예요? 관계인이 없다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자, 근데 절대 표제부 있죠? 자, 표제부. 그래서 건물 멸실되고 표제부가 맞지 않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시 해야지. 표제부가 뭐예요? 표제부의 사항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 그 종전, 표제부에 대해서는 종전, 종전 뭐라고? 종전 등기부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로. 자, 등기부로. 뭐가 안 된다? 유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되시고. 그래서 유효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몇 번에 12페이지 25번에 그래서 여기 4번처럼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 자, 무권대리. 증여매매.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직권말소 하는 경우는 뭐예요? 관할 위반이다.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6번 문제 나오죠? 그 26번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별표를 해주세요. 이 별표 해두시고, 봐두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누구한테? 을한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전매했다는 얘기죠? 중간 생략 등기 한 경우에.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세 등기라니까 토지거래 허가 나와야 되겠죠? 2번에 허가소증 되는 건 뭐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4번에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 이전 등기했다면 유효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효라는 게 없어요. 다 뭐라고 이거? 다 무효예요. 무효. 그 다음에 만약에 5번에 뭐예요? 갑을 병이 합의해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일반적인 지역이었다면 이건 가능해요. 근데 어디기 때문에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다 뭐라고? 무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자, 27번도 유사 문제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A는 B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 합의했고 B는 C에게 이 X 토지를 매도하기를 합의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합의했는데 이와 관련 중간상해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중간상해 등기예요. 그러면 항상 답은 자, 1번과 2번은 그 중간상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몇 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말이 5번에 나와요. 자, 5번을 넘겨보시면 5번을 보시면 무슨 단어가 보여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도 맨 끝에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건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무조건 무효야. 그렇게 찍어가는 거예요. 이걸 언제, 여러분 이걸 다 읽을 시간 없어요. 이거 다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시간을 뺏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 문제 나오는 틀을 딱 기억했다가 이런 문제는 이런 게 답이겠구나 딱 예상을 해놓고 들어가서 찍어야지. 그걸 절대 꼼꼼히 하나씩 읽어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상의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 무효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해 두자.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다른 건 이제 다 또 이제 자, 유사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고. 자, 몇 번 문제를 31번 문제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보자. 등기에 대한 효력 얘기인데 자, 효력 얘기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건 요건에 관한 얘기였고 효력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일단 효력은 자, 뭐하고 뭐로 구분되냐면 자, 효력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이에요. 그래서 등기 효력은 자, 이런 식으로 등기 효력을 봤을 때 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자, 등기 효력. 등기 효력입니다. 등기 효력이다. 등기 효력. 효력이다. 자, 하나는 종국 등기 효력입니다. 종국 등기 효력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비 등기 효력입니다. 예비 등기. 예비 등기 효력이다. 그럼 종국 등기는 뭐예요? 종국 등기는 우리가 본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본등기. 본등기. 그 다음에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구별을 할 때 절대 가등기는 뭐예요? 이런 종국 등기.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뭐예요? 추대를 하니? 권리를 추대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후져서.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를 뭐 하는데? 점유하는데. 우리는 절대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다 그랬어요. 공신력 없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권리 뭐가 있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권리 뭐라고 이거? 권리 추정적 효력이 있고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후져서 후등기 저지력이 있고 후등기 후져서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후져서 자, 후져서 자, 근데 점유적 효력 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권리 추정적 효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 후등기 저지력 있죠?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리 추정적 효력, 우리가 암기방법 이제 이렇게 외우를 했어요. 뭐라고 외웠냐면, 자, 부표가, 이렇게 뭐, 부표가 추정이 안 돼, 이렇게 부표가.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누가? 담당원이 뭐 해서? 담당원이 추정을 해서. 입상시켜라. 자, 이렇게 한번 외우자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 이 부동산 표시하고 이 부동산 표시 있죠?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가등기. 추정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라도 꼭 외우자. 부표가 추정이 안 된다. 부표가 추정이 안 된다. 그래서, 자, 문장을 봤을 때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추정력이 없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 항상 뭐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만 나와야 돼요. 이 다음자가 피담보채권입니다. 피담보채권. 당사자 간에도. 등기 뭐라고 이거? 등기 원인에도 뭐가 미치고 추정력이 미치므로. 입증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입증은 상대방이 하라.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라. 하여튼 그래서, 자, 일단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이전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 을이라고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에 대응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전소유자한테 여기 매매라고 돼 있으면 매매라는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추정받는다. 어디에 을구에 등기가 돼 있으면 1번 무슨 등기가 저당권 설정이 됐으면 뭐예요? 자, 채권액이 7천만 원이고,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에 저당권 계약이 있었고, 을은 병한테 7천만 원을 빌렸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 추정은 뭐 때문에? 두 사람이, 을하고 병이, 갑하고 을이 뭐예요? 소송이 붙었을 때, 얘는 안 팔았다, 얘는 샀다. 얘는 돈 갚았다, 얘는 뭐예요? 안 받았다.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등기의 유효무효에 대해서 입증을 누가 하느냐, 입증을. 그게 추정력이다. 그러면, 얘가 돈 갚았다 그러면 얘가 입증해야 돼. 나 돈 진짜 갚았다고. 왜? 얘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판사는 갚은지 모르니까. 영수증 가져와라. 갑과 을이 뭐야? 나 얘한테 안 팔았다. 샀다. 이전 등기 말세달라. 소송해갖고 판결 갖고 지우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권리 추정력은 이 등기부의 갑구나 을구에 써있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거 들이대봐라.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순위확정적 효력은 뭐예요? 자, 순위확정적은 이렇게 외우라 했죠? 권순위는 전쟁 후에
동순위로. 자, 뭐예요? 별 접수. 별을 접수가 돼서 뭐가 되고, 이거. 부주가 되고. 완, 부상당한. 다친 사람. 부상, 전후는 가다 번가로. 자, 그래서 권순위는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전후 순서에 앞에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자, 그게 이제 총론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구예요. 갑구라고 하는 을구라는 같은 구에서는 뭘 보고? 순위, 번호를 말하는 순위고. 별구라고 하는 것은 달을 뺄자예요. 다른 구에서는 뭐예요? 접수, 번호를 말하는 순위고.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 상호 간의 순위는 뭐예요? 전후 순서에 의하고. 가등기에 의한 뭐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에 따르라고?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 꼭 외웁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려 하는 것은 뒤에 오는 뭐예요? 아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용익물권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 그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뭐예요? 자, 그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전세권 소멸된 거니까 남아있으니까 그 전세권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소시키지 않고는 뭐예요? 자, 새로운 전세권 등기 못하는 이게 후등기 저지라 그랬죠?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31번, 15페이지에 몇 번 문제, 그 31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거기 이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이것도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는 게 인정된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2번에 보세요. 자, 이걸 보자. 2번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2번에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1번도 마찬가지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1번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도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깊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라도 외우라는 게 뭐라고? 추정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도 있지만, 그건 30년 만에 한번 나온 건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안 해도 뭐하고 이거.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란 말이 있어야지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추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봐갖고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란 말이 1번도 그런 말이 없죠. 2번도 앞에 뭐예요? 이전 등기가 경위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여기 이게 담당원인데 이걸 만약에 외우지 않았더라도 그거 추정되지 않는다면 앞에가 뭐가 없으니까 가등기하고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부동산 표시란 말이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틀린 말이다. 이게 1번과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연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이게 뭐예요? 사자명의 피상속인. 자, 우리가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이 구별이 순간적으로 안 된다면 이 상속인하고 피상속인하고 만약에 구별이 안 된다면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이냐면 이분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라니까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라고 순간적으로 딱 와닿지 않으면 그래야지 머릿속에 외워야지 아 이게 돌아가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니까 사자명이잖아. 사자명이. 자, 그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중복된 소유권의 보증이 말세를 청구할 그런 가등기는 그럴 권리 자체가 없어요.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담보가등기 권리자 있죠?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그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우선 면제를 할 수 있다. 왜? 이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담보가등기는 뭐가 있고 경매 신청권도 있고 우선 면제 효력도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그 33페이지, 자, 33번, 몇 페이지? 16페이지 33번 있죠? 등기와 권리순위에 관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는 거 권리순위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순위는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그 순서에 의한다 그랬죠? 순서에 의한다. 그 다음에 거기 자 2번 등기 순서는 등기 기준 같은 구에서 한 것은 뭐예요? 같은 구니까 순위 번호고. 자, 다른 구는 뭐라고 이거? 접수 번호고. 그 말세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말세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자,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가 됐다. 억울하게. 그러면 1번에서 이렇게 1번.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야반도주 하려고 돈도 안 갖고 저당권을 마셔시겠다. 그게 적법하게 말소된 거 아닙니까? 2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말소가 됐어요. 1순위인데. 억울하죠?
그럼 억울하게 맞서했으니까 다시 뭐라는 게 이거? 회복등기 하라는 게. 그러면 언제나 뭐라고 이거? 주등기로. 전부가 맞으니까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뭐 한 다음에. 저당권 뭐예요? 회복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1번이 억울하게 맞서했으니까 1번으로 그대로 회복해요. 종전등기와 똑같은 효력이에요. 종전과. 이 회복등기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고 이건? 종전과 동일한 순위예요. 자, 그런데 왜 회복등기 먼저 하냐면 1번이 억울하게 맞서했었는데 중간에 1번 나오면 이게 사람들이 의아해. 왜 순위번호 1번이 중간에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종전에 뭐 회복등기를 먼저 해줌으로써 아 이게 말세복등기구나. 이거를 뭐예요? 의미한다. 그죠? 회복등기 순위에 의한 게 아니라 하여튼 회복, 말소 회복이니까 말소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로 회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자 타당하지 않는 게 일단 3번이고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사후관의 순위는 뭐예요? 부기등기 부주되고 부상 전후 순서죠. 전후 순서. 그 순서라 전후 순서. 그 다음에 구분건물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자 구분건물 등기할 때 다시 자 보겠지만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 그러니까 아파트는 자 구분건물 구분건물 101호죠? 101호하고 대지권 또 땅에 대한 지분이 만약에 400분의 100이라면 이 두 개는 같이 사고 같이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에 등기하면 땅까지 같이 산 거니까 땅에도 등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뭐예요? 토지만에 대해서 어떤 토지만에 대해서 이 건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되면 건물 등기에 저당하면 땅에다 저당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뭐예요? 지상권이나 뭐 전세권하고 토지에는 토지 등기부는 안 됐지만 건물 등기에 등기하면 땅까지 흐름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서로 등기부가 틀리니까 뭘 보고 하라는 얘기니까 예, 지접 이렇게 외웁니다. 지접. 예, 그렇게 외우자. 자, 그래서 이제 요 33번까지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순위에 관해서 이것도 한번 봐두셔야 되고 꼭 좀 봐두시고 그 33번도 그 별표 한번 해두시고 자, 요것도 옛날에는 매년 나오다가 요즘 최근은 뭐 뜸하지만 그래도 중요해요. 33번 별표 해두시고 한번 봐두자는 거예요.